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현 남편에 대한 적대심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도민 공론화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박찬식 상황실장을 뉴스 주민이 만났습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선 가운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의 영향으로 제주도 내 하천의 100년 빈도 홍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의붓 아들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 아들에게 적대심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고유정의 6살 배기 의붓 아들 홍모군은 아빠와 함께 자다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고유정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가 보죠? 예, 저희들은 그런 변사 사건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거에 관련성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은 현 남편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에 부당함을 알리면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홍군의 뒤통수를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 홍군의 몸에서 강하게 눌린 흔적이 발견됐고 범행 추정 시간에 고유정이 깨어있던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또 현 남편의 채모에서 지난해 말 고유정이 처방받았던 수면 유도제 독세핀 성분이 검출됐고 의붓 아들이 죽기 전 고유정이 지식사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재혼 후 2차례나 아이를 유산했지만 남편이 숨진 홍군만 아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자기는 애도 못 낳는데 전 부인의 애는 있고 뭐 이러다 보니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이나 현재의 혼인관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고 느꼈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은 이 사건을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두 가지 죄가 이제 병합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1.5배 가중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두 개의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재판부 쪽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법원이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고유정 재판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1조 2,06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716억 원, 무상교육비 16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급식 현장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주민 순서입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박찬식 씨를 김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제주 제2공항 문제가 그냥 얼렁뚱땅 시간이 가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거는 정부든 청와대든 아니면 이제 정치권이든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단식에 들어간 이유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라고 하는 걸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토부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거짓된 정보를 계속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서 이미 3,200만 가까이로 확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공항의 수용력이 2,600만밖에 안 되는데 현재 2,900만이 넘게 들어와서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청와대에 가서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제2공항을 짓는 결정은 도저히 못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비서실에 있을 기간에 강정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강정 마을은 물론이고 제주 공동체에 참으로 씻기 어려운 갈등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될 큰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빚을 이제는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민의 다수의 삶과 또 제주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그 현안 사업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단순히 도의회 공론화가 얼마나 잘 진행되겠느냐 안 진행되겠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도의회의 의결의 내용, 결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15일 날 반드시 제주도의회가 그런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를 통과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서 같이 이제 싸워 나갈 것이고요. 적어도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짚어보고 우리 도민들끼리 의논해보고 머리를 맞대고 해보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된다. 근데 법적으로 이제 효력을 갖는 고시를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좌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모든 것을 더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멈춰야 된다. 일단 멈춤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줌인이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며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30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오늘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은 모두의 문제라며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의 제2공항이 들어서면 사람만 넘쳐나고 쓰레기 섬이 돼 제주 다음이 사라질 것이라며 제2공항 기본계획 구시 중단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과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 환경 영향평가 반려 등을 촉구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가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 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도록 부대 조건을 단 것은 제주 공군기지 창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남부 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인 남부 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도민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우도와 추자도, 임업인들이 개발에 제약이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현재 국립공원 지정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 여기에 해양도립공원과 오름, 곶자월까지 포함해 610제곱킬로미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환경부의 용역은 지난 6월 중단됐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자며 환경부와 환경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토지 보상비가 턱없이 적어 사유지 매입이 불가능하고 개발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차 산업 부분과 육지는 개발 제한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정 후 후속 법률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문제점으로 지목합니다. 영세 표고버섯 및 탄양삼 재배 인가들은 생업을 잃고 팽년의 유업을 받고 실에 빠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인가들은 극단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도 주민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보전하고 하는 그 순기능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 법이라는 것이 순기능이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불편이 있고 또 이득이 있고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걸 항상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도 주민 20여 명은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채 집회를 열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 추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도에 지금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도 안 돼 있고 만약에 지정한다 그러면 우도는 무인도가 되고 우리 우도 주민들은 가난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도와 추자도, 임업인들이 국립공원 지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간 특례 사업은 난개발을 부추겨 쓰레기 문제와 하수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의 영향으로 제주도 내 하천의 백년빈도 홍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 하루에 590mm의 폭우가 쏟아져 1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14년 태풍 나크라는 1200mm에 가까운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100년 중 강수량이 최대일 때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백년 빈도 홍수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대룡소천과 서귀포시에서는 효돈천 등 도내 4개 하천이 4년 전보다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태풍 때 범람했던 제주시 한천의 홍수량은 초당 832톤, 병문천은 491톤으로 각각 67%와 30% 증가했습니다. 홍수량이 감소한 하천은 도내 57곳 가운데 4개에 그쳤습니다.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각종 개발로 인해 지하로 흡수되는 빗물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급격한 홍수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하천의 특성상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도심지에 이르는 하류 구간에 이제 홍수 도달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홍수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다리와 복개 구조물 같은 하천 시설물과 저류지 등에 대한 관리와 재대책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용역 중인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어떤 재해 예방이라든지 그거를 위해서 하천 폭을 넓힌다든지 하천 정비 방향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서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하천 기본 계획을 제주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하천 정비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부정청탁과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 척결 노력과 공익제보 제도 활성화,
청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패 방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사회 각계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분뇨 유출 지역의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축산분뇨 유출 지역 지하수 수질 개선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축산 폐수가 유출됐던 제주시 한림읍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변화를 분석한 뒤 지하수 오염 저감 방안과 수질 관리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35대 제주도 관광협회장에 부동석 현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신임 부동석 회장은 오늘 오후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154명의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